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자다가 몇 번씩 깨서 미국 시장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미국 시장이 당연히, 하락했고요.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저점 매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 이건 남아있다고 혼자 그냥 주식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출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내일 미국 시장에 또 엔비디아에 달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쪽으로 다 이제 짐을 밀어놓는 거죠. 엔비디아도 알아서 해. 그러면서 너만 보고 있을게.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이벤트 시장에 구원자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거기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그만큼 부담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주가가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실적 발표하는 거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할 때 실적 발표하는 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반전이란 거 있죠. 반전을 노리는 자리나 차원에서 변화가 나온다. 요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다우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제일 체크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 과연 잘 지지하고 턴할 것이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강한 지지권이 있으면은 돌릴만도 한데 그리고 또 한 4일 정도 쭉 빠지다 보니까 돌릴만도 한데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계속 이 자리만 들어오게 되면 돌립니다. 이번에 돌렸다가 어이없이 또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근데 이탈은 했죠. 지금 종가상으로는 이탈을 했는데 그렇다고 거래가 뭐 딱 강하게 들어오면서 투매를 유발한 이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탈했어도 돌릴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중요한 엔비디아 얘기들이 또 이제 나스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확실하게 이탈될 것이냐 특히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분위기가 나오는 게 저점대 부분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일단은 좀 잡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아직은 완전한 이탈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후를 좀 보자라는 쪽들이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레버리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이거 CNBC 보고 있다 보게 되면 거기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청산되고 있는 과정들 그래서 주가가 좀 그동안 강하게 올라오면서 들어왔던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약간 현금 거의 없던 펀드가 현금이 잠깐 늘어나기 시작하고 거기다 좀 이런 전환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좀 어느 정도 청산되기 시작해야 미국 시장도 반응한다라는 쪽들의 톤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은 그래도 그나마 추세에 대해서는 잘 끌어가는 쪽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냥 또 리스닝은 됩니다. 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라봤는데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볼까요? 일본이 버티다가 어제 같은 자리에서 확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렇죠. 일본도 좀 추가로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상해종합 증시도 최근에 분위기 안 좋습니다. 다들 아시아 증시가 다 이래요. 우리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뭐 미국 글로벌 증시가 다 고점에서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고 오히려 대만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이런 중요한 자리 검은색 선 그리고 또 일본도 검은색 선을 앞두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잘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강한 시장이었고 고점에서 잘 버틴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주도력을 아직 잃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무서운 거죠. 그러면 글로벌 증시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더 빠져야 되겠느냐? 아니다. 그나마 체력들 되는 쪽이다 보니까 버틴다. 어디 전자냐 후자냐 어디일 것 같긴 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보니까 일단 두 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했던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 증시도 일단 체력적인 측면으로 본다. 월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올랐다가 월봉 이거 하나 조정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지금 보게 되면 뭐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게 되면 저희가 너무 욕심쟁이란 거 아닐까 싶은 4월 달부터 출발한 겁니다. 4월 달 5, 6, 7.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4개월 강했고요. 한 번 쉽니다. 2개월 강했고 한 번 쉬는데, 그러면 총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 2, 3, 4, 5, 6, 그러니까 지금 올해 6개월 이상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좀 조정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인데, 문제는 조정 한번 들어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먼저 약한 종목들이나 그런 들이 줄줄줄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반도체나 지금 살아있는 바이오 몇 개 섹터들이 좀 버티고 있는 거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런들이 먼저 하락한 종목들은 아이고 하면서 지금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간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하락한 종목들 물타고 있고, 여기서 강한 종목들은 버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약한 종목들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볼 때 약한 종목 인정, 제대로 반등 못하고 아까 같은 이런 중요한 이런 저항 때 이렇게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이거 약한 종목이구나, 제대로 반등이 안 된다, 이런 거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거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물 타려고 들어가죠. 물 타는 게 아니라 물 타다가 계속 또 약한 종목의 특성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중이 커지고 이쪽들을, 그러니까 좀 주도 섹터들을 줄여다가 이거를 물을 탄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소외가 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한번 빵 뜰 거야. 그러면 물론 낙폭이 크다 보게 되면 밑에 한번 빵 뜹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의미 있는 저항선 맞게 되면 또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차례 들어갔다가 요 정도라도 물 계속 타서 그러면 요 정도라도 나왔을 때 딱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안 돼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하락한 종목에 발목 붙이고 있다가 여기에 발목 잡히는 거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약한 종목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줄이셔야 됩니다. 이걸 줄이고 일단 버틸 만한 종목들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느냐라고 보면서 어느 정도 된 종목들을 좀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한 종목을 좀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나 죽네 이러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귀에도 안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꼭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조정 기운, 아니면 쭉 달리던 시장이 약간 이제 패턴들이 좀 묵직해진다, 그러면 현금을 마련할 때는 항상 그게 더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한 얘기하면서 7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미국 증시 흐름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달러는 99.5가 약간 달러 소폭 강세, 그냥 큰 변화 없고요. 금리도 약간 약세, 큰 변화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조짐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변화가 되겠죠. 일단 더 강하기보단 약할 가능성을 일단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원화도 지금 생각보다 1470원 막 걱정했던 게 약간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하네요. 어허라, 가상화폐가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었더니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일단 눈길, 네. 보니까 체결됐네요. 체결됐네요.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아무튼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저랑 다 비슷하시죠? 미국 시장 보느라고. 그런 쪽에서 모두 사보고, 모두 조금씩 사보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힘내기를 기원하고요. 유가 반등했고, 60.5달러 때 다시 들어왔고, 혼조세, 약간 금, 은, 구리, 원자재들 혼조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야간 선물이 그나마 돌아섰네요. 0.46% 상승. 그러면 0.5% 상승이다 보니까, 지금 시작은 한 3,906, 70선 정도 시작을 해서, 다시 반등 시도하는 것보단 다시 흔들리겠죠. 그러나 그나마,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볼까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제 4,000선 이탈하면서 좀 무거운 자리들. 그러면 일단 다시 3,906, 70선 시도하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그것만 가지고 딱 터난다? 아직 어렵겠죠. 왜냐면 중요한 이벤트가 목요일, 금요일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전 시도하면서 더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후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지난번에 나왔던 이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또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볼까요? 가다가 조금 좀 주춤한 모습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예, 저희 공포스러웠죠.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가다가 크게 출렁이고 반드 갔다가 출렁출렁 이러면서 약간 횡보 쪽에서 3100선, 3200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속에서 맞추고 다음 변화가 이게 나왔네요. 그 다음 달 되니까. 그런 걸 기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변화.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 안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터치하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요거에 대한 연장선상 이렇게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시장을 보는 거죠. 예, 그런 쪽인데 일단 지지권일 가능성은 높은 상황 쪽에서 그런 상황 쪽에서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반대 케이스 이런 거 무너뜨리고요. 거래 팍 돌아서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환율도 분명히 변화가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지난 저점 때 3,800선 그 약간 3,800선 요때 나왔던 그 사이드카 나왔던 그 자리들 거기가 그냥 힘없이 무너지면서 거래 팍 들어가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항상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은 현금이 좀 있어야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금을 항상 약한 종목 줄여서 다시 리밸런싱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딱 하는 거 정도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있는 종목들 다 정리하게 된 더 빠질 것 같아 다 정리한다. 그것도 제일 위험스러워요. 예. 반등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나는 저점에 다 정리하고 그 반등 나오는 거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현금 정도 갖고 있는 게 일단 지금은 시장도 방어하고 투자 심리에서 제일 좋아요. 예. 아예 모르겠다. 그냥 흔들리면 더 사라고 하는 현금이 있어야 그 마음이 저점에서 다 안 던지고 오히려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용들 보면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대부분 1%대 전후로 빠졌는데 러셀 2000이 강했습니다. 이런 게 조금 특이하죠. 먼저 빠졌던 러셀 2000이 지금 중소형주들 벌써 지난 9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 일단 버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눈에 띄고 있고 필바는 별로 안 좋습니다. 2%대 좀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구글 CEO가 또 이제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약간 좀 경고보다도 경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이걸 또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IT 버블 당시에 그린스펀 연준장이 비이성적 과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시장에서 우르르 밀리다가 또 막판에는 또 좀 낙폭을 좀 줄이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나왔다는 것들 봤을 때는 뭐 AI 붕괴되게 되면 어떤 회사도 무사하지 않을 어떤 회사가 아니라 지금 아마 지금까지 투자했던 전 세계의 자금들이 거의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쪽에 대한 예를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데 시장은 그렇다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거기다가 또 에너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가 막대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탄소 중립 목표가 지연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친환경, 신재생 이쪽의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든 간에 지금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필요해요. 이런 단계지 않습니까? 요게 핵심이다 보니까 일단 계속 여기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시장은 재미가 없어도 그럼 에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뭐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원자력 있을 거고요. 그다음 LNG 복합 발전 있을 거고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준비나 아니면 가장 AI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저렴한 이쪽이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저렴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쪽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떡 틀어막고 있고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산업용 쪽으로만 작년에 한 10% 올렸죠. 그리고 그런 관점 쪽에서 유지를 해가기 시작하게 되면 경쟁력을 따진다. 그러면 아마 안정적이라는 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원전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요게 얼만큼 확보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련된 종목,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많이 쳐져 있어요.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또 체크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나머지 로스차일드가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뭐 이제 지금 경계 목소리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일변도로 AI니까 다 매수 이거면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약간 고민도 하고 생각도 다시 해보다가 그래도 맞아. 그래야 매수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추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막판에는 대통령하고 사우디 왕세자가 회담 이후에 변화가 나왔던 것들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분야가 AI, 소재, 히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MP 머티리얼즈 바로 올라가고, 소재 쪽들 조금 강하고, AI는 뭐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 못했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AI가 관련돼서 칩 수출 허가 승인 협상, 칩 수출 허가한다. 엔비디아나 나머지 칩 업체들 쪽엔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빠져? 예, 네. 호재가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보다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도 AI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B2B 성격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뭐 니들이 안 하면서 이게 확장돼 가겠네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커버를 했어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소버린 AI, 국가 차원에서 AI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걸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B2C, 여기서 나오는 C는 컨트리입니다. 국가 쪽이 더 커졌어요. 과거 B2C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이 앞으로 뭐 변경되고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서버를 좀 늘리겠다, 뭐 일반 서버가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 정도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B2B 쪽에서 이 B2 새로운 C라고 하는 컨트리까지 나오기, 국가 기반 쪽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점점 더 확장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를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AI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보다 점점 넓혀가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게 되면 그 확장세는 무한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일단 그거는 됐고, 지금 AI 법을 가지고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런 것 같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미국 시장의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대부분 약세다라고 보고 있고, 메타 버텼네요. 그동안 많이 빠지다 보니까 버티고, 알파벳 그 다음에 견조했습니다. 이 두 쪽은 제미나이 3.6,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2.8% 하락했고, 이쪽 칩들 다 불안한데 마이크론이 5.5%.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하게 되면 선방, 선방은 뭐 그럴 때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또 급락이 나오죠. 근데 낙폭 대비해서 절반은 또 돌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힘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메모리 쪽들이죠. 이쪽들은 일단 우리랑 좀 민감하게 갖출 수 있는 쪽들이고, 근데 이게 민감할 수가 없는 게 원래 덩치나 시장 점유율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쪽들인데, 이걸 보고 저 작은 종목 보고 우리를 보고 일단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고 삼성전자 SKIT를 분석한다는 얘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야죠.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테슬라도 하락하다가 낙폭 좀 축소했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게 좀 그래요. 엘버만 리튬 관련주, 요거에 대한 시각은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리튬 관련주나 2차전지에 대한 변화들이 서서히 좀, 아마 어차피 리튬 쪽이다, 2차전지다 라고 하게 되면 주도 국가는 중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중심이에요. 거기서 핵심적인 회사들이 그런 어떤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산업의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리튬 관련주가 강세로 간다, 그럼 저희는 소재 쪽이죠. 소재 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탄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포화 상태에서 좀 살아남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한 축이 여기도 ESS 얘기하고 있습니다.
쪽도 이걸 많이 키우겠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수요가 커지는 관점 쪽에서 탄산리튬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이제 보니까 판도도 낙폭 컸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리바바 선방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고 바이두가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 AI 클라우드 부분에서 50% 증가한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예, 나쁘지 않은 모습들인데 혼조세네요. 예, 중국 쪽은요. 예, 그런 것 같고 팔란티어 또 빠지다가 낙폭 줄이고 그리고 딱 두 개의 많이 얘기죠. 오라클 광부 확대. 뭐 사우디 쪽과 연결되는 쪽에서 호재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세일즈포스와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사가 아닐까 싶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정부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네요. 양자 컴퓨터 쪽은. 그래서 정부가 아직 만약에 혹시나 이게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죠. 미국 행정부가 이거를 좀 챙겨야겠다고 싶어서 지분을 어떤 이런 회사들한테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얘기가 된다 안 된다 뭐 논란도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논란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진행되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관심은 일단 갖고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2024년 작년이죠. 내부물 미래기술에서 논문 연구 성과가 1위 나올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쪽에서 또 중국이 저렇게까지 온다? 이거 뭐야? 미국에서도 좀 여러 가지 걱정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라이 릴리는 잘 안 빠져요. 예, 또 강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약 쪽, 바이오 쪽은 최고가를 돌파를 했을 겁니다. 예, 지금 최고가 돌파하고 이쪽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 화이자 이런 쪽들 시장에서 분위기 계속 또 나쁘지 않죠. 요즘요. 방어주 성격과 함께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영향을 같이 끼치고 있다. 어제도 바이오 쪽이 좀 선방했습니다. 이쪽들은 네, 일단은 적정 비중 정도 다 아는 제가 얘기 많이 나온 종목들이요. 예, 그런 적정 비중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사우디 투자를 한다라는 쪽에서 지금 원자력, 우라늄, 전력망 이쪽들은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네요. 뉴스케일 파워 고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오랜만인 것 같고 우라늄 에너지까지도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 반응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종목들이 위성통신, 드론, 우주개발 이런 쪽들도 약간 장중에서 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들 들어온 것 같고 비트코인도 반발 매수에 나오면서 다시 9만 달러 밑에 들어서자마자 쫙 올라오는 거.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련주들도 낙폭을 좀 줄인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지금 유통주가 좀 안 좋아요. 요즘에 소비 심리가 미국이 50대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비 유통 쪽 월마트도 좀 그랬고 게다가 홈디포는 또 낙폭을 좀 키우네요. 그런 쪽에서 이쪽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언제든지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라 보니까 이게 금리나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나아지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또 고용지표나 그런 걸 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안 좋게 나오는 걸 보고 시장의 연준이나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액션들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또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시장이 강하고 괜찮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반영을 했을 겁니다. 어제 나오다 보니까 150억 달러 정도쯤에 뭐 7개인가? 예, 지금 MOU를 체결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선 MOU라고는 하지만 요거 아랍에미리트와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국 공동수출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죠. 조인 합작기업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다음에 그걸 가지고 중동의 국가로 수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그동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로열티란 것들. 이걸 받기 시작을 해요. 한국 기업들이. 그 사이에는 우리는 열심히 저가
7, 80년대 수출 동력들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싼 노동력 가지고 이어가다가 그 노동력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자본이 축적돼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술력들이 이제 점점점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그걸 수출하면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한다. 야, 이게 이제 꿈에 그리던 이제 국가의 위상들이 국뽕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 아마 방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한다라는 쪽들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서 우리 인프라 쪽들 더 확대될 것 같고 KCT 엔터 쪽들에 대해서 기대감 좀 문화산업협력 높아지는 것 같고 컨텐츠 이런 쪽들도 막 초토화됐어요 지금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대감이 채운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방산 AI K컬처 이런 쪽들은 성과가 나왔다란 쪽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예, 특히 이제 방산 쪽들 여기다 또 플러스 원전이 있었어요. 원전까지 이렇게 되면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오늘 시장 반응들이 그래도 어제도 좀 기대감 때문에 살짝 오르다가 두룩 다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미나이 3.0이 드디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하다 보니까 피차 SEO 얘기를 가지고 예 피차 서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지금 시장에서 아이그 예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로바행 3일 열정 짜줘 라고 하게 되면 질문을 그냥 얘기하면 그 답으로 뚝뚝뚝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숫자 글자 플러스 알파 사진 그래프 표 시뮬레이션 이런 게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얼만큼 이제 추론 과정 쪽에서 점진적으로 우리한테 인간에 편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숫자 글자 보는 것보다 표로 딱 정해서 지도로 그러면 지도로 보이죠. 그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딱 되는 게 나온다. 이제 많이 컸구나 재미나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야 너희 가고 여행 아주 좀 내가 재미나이하게 그만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다음 레벨로 갈 때는 AI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로마 일정 좋았어. 그러면은 그 일정대로 소개시켜 준 거대로 쫙 예약 진행시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쫙쫙쫙 해서 근데 그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쪽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AI가 얼마큼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중에선 가장 핵심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커진다라고 되면 보안이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고 AI 에이전트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핀테크 쪽들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쪽들이 나오는 게 다음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미나이 3 딥싱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추론 기능 강화한 딥싱크 그리고 또 제미나이 3 프로 요거까지 단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간펑 리튬 이 회사가 3대 리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회사가 하는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에너지차 판매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급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던 탄산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광산들이 이제 약간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지금 저기 아프리카 짐바브웨나 칠레나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요. 프로젝트가 늘리는 게 속도가 안 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환경 이슈 때문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가 되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또 공급을 제대로 다시 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게 딱 사이클이 맞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안 되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에 중국 전력망 ESS 설치 목표가 55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수요도 30-40% 성장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ESS 수요 급증이 요게 핵심이라고 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관련된 쪽의 소재 쪽들, ESS 관련된 쪽들의 변화 이렇게 되게 되면 핵심적으로 가는 회사가 딱 하나가 뭐있는데 LNF, 포스코 퓨처 이런 거, 예,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핵심이다라고 보면서 이런 쪽들에 대한 내용들도
체크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래서 리튬 쪽을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행호텔 쪽들은 일단은 저는 반은 팔았습니다. 반 팔고 나머지 좀 줄여서 갑니다.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했고 솔직히 이거 예, 언제 이런 거 갖고 있을 때가 너무 힘들죠. 보유할 때가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은 자꾸 아니래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요 정도 갖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대응이 중요한데 또 그러다가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줄여야 돼요.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반도체 AI 쪽들은 쭉 하락하는데 이번에 잘 버티는 쪽들은 그나마 대덕전자를 필두로 한 기판 쪽이다라고 보시면서 이런 쪽 보시고 몇몇 또 반도체 쪽에서도 버티는 쪽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흐름을 좀 잘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일단 주가로 정신없을 것 같아요. 오전장 반등 시도했다가 잠깐 주르륵 밀렸다가 다시 아니 이 정도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면서 약간 제 예상은 제 예상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니까 그냥 아마 시작해서 좀 갔다가 왔다가 약간 십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런 느낌으로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고 저희 스트레스 좀 덜 받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그렇다 그래서 밑으로 강하게 우리도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레버리지죠. 신용이 좀 많은 것들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보다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보고 움직였어라고 하는 어떤 기저 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도 보시고 이럴 때는 현금 좀 갖고 계셨다가 시장에서 마무리되면은 한번 좀 해볼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게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안돼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은 많이 오른 상황 쪽에서 조정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 국면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났으니까 다 팔아버려. 그리고 또 전혀 움직이지 않은 뭐 그런 종목 쪽으로 간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시장 순리에 맞게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되나 이거 보시면서 일단 좀 현명한 전략. 그리고 또 버틸 거 버텨보고 아닌 건 정리해서 현금 갖추고 더 좋은 종목으로 살 준비를 빡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힘 내겠습니다. 같이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일 또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